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이제 6월도 얼마 남지 않았죠? 시간이 너무나 좀 빨리 가는 것 같은데 6월달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컨텐츠 바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촬영하는 현재 시점에서 비트코인은 한 4천만 원 초반대 계속적으로 유지해주면서 가격의 큰 변동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사실 뭐 계속적으로 한없이 오를 수만은 없잖아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뭐 큰 상승이나 하락 없이 조금은 이제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하면서 조금씩 방향성을 어디로 갈지 잡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리플도 마찬가지로 뭐 큰 상승이나 하락 없이 횡보하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한 호재, 뭐 리플 같은 경우는 아직 소송에 대한 어떤 결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걱정도 하시고 또 뭐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많으실 텐데, 또 저희 구독자분들은 사실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제 채널 이름 자체가 타임 레버리지다 보니까 뉴스에 그렇게 크게 흔들리시지 않고 그냥 시장 흘러가는 부분을 쭉 지켜보시면서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투자의 고수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서 사실 뭐 구독자분들에 대한 걱정보다도 더 많은 저도 힘을 얻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몇 가지 기사 살펴보면서 소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F죠. 국제통화기금 굉장히 중요한 단체고, IMF 한 번 더 언급드리자면 환율과 그런 국제 수지를 감시함으로써 국제 금융 체제를 감독하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국제 기구죠.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때는 기술이나 금융 지원을 직접 제공한다. 역시나 본부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네요. 이런 부분에서 국제통화기금, 그 금권 세력의 기득권 중심인 IMF가 암호화폐 금지 정책의 장기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다. 즉 다시 말해 이제는 더 이상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정책은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비트 이더 리플로만 봤을 때도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디지털 세상, 그 블록체인 세상에서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확실히 했습니다. 국가 단위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도 법정 화폐로 채택을 하면서 굉장히 또 좋은 효과를 누렸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비트코인이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자산이 되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더리움 보더라도 지금 최고의 하나의 플랫폼이죠. 스마트 컨트랙을 지원하는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그 위에 굉장히 많은 메타버스에서의 NFT라든지 다양한 토큰들이 위에 생겨나면서 암호화폐 생태계에 굉장히 큰 포션을 이미 차지하고 있잖아요. 리플만 보더라도 현재 이제 CBDC가 곧 구현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DLT 분산 원장 기술이 안 쓰일 수가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국경 간 결제뿐만 아니라 결제 회사들과 다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SEC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IMF도 이제는 금지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해서 규제화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겠죠. 기사 내용 잠깐 살펴보게 되면 최근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의 이 중앙은행 발행, 이 리플에 대한 거겠네요. CBDC에 대해 관심을 논의한 자리에서 IMF는 시장의 디지털 결제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어떤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암호화폐 자산 거래를 기록하고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암호화폐 수요 증가 요인에 대응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이제 IMF, BIS, 월드뱅크 등등에서 이제는 암호화폐를 어느 정도 수용을 하겠다, 인정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수용하는 그런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곧 다가올 7월부터 나오는 3분기 굉장히 좀 기대하는 중에 있고요. 현물 ETF 승인뿐만 아니라 제도권 수용의 원년이 되는 그런 하나의 굉장히 크리티컬한 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넘어가서 소식 한 가지 더 보게 되면 한국 등 아시아가 암호화폐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립토컨트 데이터를 인용해 미국 동부 시간 비트코인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반면
아시아 시간 거래량은 연대년 대비 2022년 대비 증가했다라고 보고했다. 여기 이 파란색이 아시아 거래량인데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시아가 하나의 암호화폐 중심지로 부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에비던스 자료가 나왔고, 그 중에서도 싱가포르 그리고 일본, 마지막 우리 한국을 아시아의 주요 거점으로 지목을 했다. 암호화폐 기업의 우호적인 정책을 내놓는 홍콩도 투자자들과 거래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지금 규제 불확실성이 너무 크잖아요. 그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계속적인 소송이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너무 크죠. 그러면서 아시아 시장이 디지털 자산의 중요한 허브로 떠올랐다고 말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 투자자들이 굉장히 또 안목이 깊게 암호화폐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미래에 한국의 신흥 부자들이 많이 떠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리플은 계속적으로 클라이언트 확장하고 있거든요. 바레인의 인도 국외 거주자들을 위한 결제 도구를 또 출시했죠. 계속적으로 리플의 고객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국제 송금뿐만 아니라 세계 어떤 결제 시스템 솔루션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제는 인도 국외 거주자들을 위한 결제 도구까지 출시가 됐네요. 그뿐만 아니라 리플 이제는 인도은행의 디지털 루피 프로젝트에 또 참여합니다. 크립토 마켓 뉴스 잠깐 보게 되면 이미 리플과 SEC의 소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소송의 가격은 눌려 있지만 어떤 회사의 소프트웨어 제품은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미 중앙은행과 정부가 금융 서비스를 디지털화할 수 있도록 하는 리플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이 CBDC 플랫폼은 전 세계 여러 중앙은행과 함께 개발 단계에 있다. 그렇기에 어떻게 보면 SEC와의 소송에 묶여있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그 확장성은 뻗쳐나가면서 이런 소프트웨어 그리고 CBDC를 구현하는 플랫폼 자체는 전 세계 은행들 그리고 국가 단위와 협력을 꾸준하게 맺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리플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이 아직은 불분명하지만 미래에 대해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반증이 되는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서 보게 되면 이 리플과 SEC 소송으로 수백만 명의 XRP 사용자가 오히려 유치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크립토러우 설립자가 말합니다. 이 크립토러우 설립자가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얼굴만 보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분이 바로 친리플 변호사 존 디튼입니다. 보게 되면 이 존 디튼은 SEC 소송이 많은 신규 구매자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유치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보게 되면 존 디튼은 리플과 브래드 갈링 하우스에 대해 알게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SEC와의 소송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XRP 보유자로 전환했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트윗을 했거든요. 이제 그는 추종자들에게 400만 개 이상의 XRP 지갑 주소가 있음을 상기시켰고, 존 디튼은 이러한 보유자 중에는 현재 아직까지도 XRP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리플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너무나 공감을 하거든요. 사실 XRP에 대해서 현재 어떤 미래 가치가 있고 비전이 있고 어떤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어떤 금권 세력들, 기득권 세력들과 파트너십을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는 채로 그냥 누가 XRP가 미래에 오른대 뭐 또 좋은 코인이래 라고 해서 정말 막연하게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존 디튼도 확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미뤄볼 수 있는 건 이 리플과 SEC의 소송이 한편으로는 가격을 굉장히 누르면서 투자자들의 어떤 힘듦을 야기하는 그런 하나의 이슈가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도대체 어떤 코인이길래 어떤 토큰이길래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SEC의 공격을 받고 있는지 이런 어떤 하나의 호기심을 갖게 되면서 대중들이 투자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타임 레버리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그 미래 가치에 대해서, 그 비전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하나 또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어요. 카르다노 창업자 찰스 호슨키스죠. 이 루머가 하나 있었는데 리플과 협력을 하지 않았냐, 리플사에 근무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좀 소문으로 돌았었는데, 이 소문이 뭐냐면 이 카르다노의 창시자 이 찰스 호슨킨스가 한때 이 리플의 인턴이었다라는 그런 소문이었거든요. 하지만 리플에서 일한 적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었는데, 그래서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이더리움의 창시자 이 부테린 비탈릭이 2013년 중반에 리플 인턴직에 지원했다라는 것이거든요. 당시 이제 부테린은 리플을 크립토 커런시 분야의 전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지원을 했다고 해요. 그러나 이제 그는 비자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더리움을 창시를 한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왜 부테린 비탈릭이 리플에 인턴직을 하고 싶어 했을까? 기술력을 좀 배우고 싶어서일지, 아니면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학습하고 싶어서일지, 그 부분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기사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리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놓은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리플은, XRP는 글로벌 결제 환경을 혁신하기 위해 설계된 디지털 자산 그리고 암호화폐입니다. 이 리플 네트워크에 구축된 XRP는 빠르고 안전하며 비용 효율적인 이런 국경 간 결제, 거래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XRP 레저라는 고유한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리플은 거의 즉각적인 거래 정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존 은행 시스템과 관련된 지연을 제거한다. 즉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XRP는 거래 속도와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금융기관 그리고 결제 프로세서에서 굉장히 이상적인 선택이다. 하나 더 나아가서 XRP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역시나 유동성입니다. 리플렛의 온 디맨드 유동성, 온 디맨드 리퀴디티 서비스는 XRP를 브릿지 통화로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서 자금의 실시간 전환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통화로 미리 자금을 조달할 계정이 필요하지 않죠. 이 필요성을 우회한다. 노스트로 보스트로 그런 예치금 계좌의 필요성이 없다. 이를 통해 결제 프로세스가 간소화되고 비용이 절감되면서 금융기관의 유동성 요구 사항이 최소화된다. 그렇기에 금융시장도 굉장히 유동성을 불러일으키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죠. 대출 서비스로 전환해버리면 되니까요. 또한 규제, 준수, 그리고 주요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에 대한 리플의 초점은 신뢰성과 시장 입지에 기여한다. 이 회사는 전 세계 은행 그리고 결제 제공업체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국제 송금, 국경 간 송금을 위해 XRP 채택을 촉진하고 있다. 이로써 세력은 더 넓게 확장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SEC와의 소송도 물론 있지만 그런 악재 속에서도 정말 그 숨은 진흙 속의 진주를 발견해서 미래에 대해 가치를 투자하고 있는 굉장히 비전 투자의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보게 되면 이 분석가는 SEC 대 리플 이 판결이 3개월 지연됨에 있어서 XRP 커뮤니티에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만든다. 당연한 소리죠. 지금 3개월 지연됐다라는 부분이 언제부터냐면 이 SEC 대 리플 사건에서 이 토렌스 판사가 판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은 우리가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말하고 있죠. 분석가는 제임스 K 필란 변호사의 3월 31일, 원래는 3월 31일을 예측했는데 지금 이제 6월 말이니까 3개월이나 더 걸렸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 리플 커뮤니티, 이 리플을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제 곧 수일 내에 판결이 나올 것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참고로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 하나 보게 되면 굉장히 최근 기사고요. 리플의 비밀 연결, 비밀에 대해서 나옵니다. FED 의장 이 파월이 리플에 연결이 있다, 비밀스러운 연결이 있다는 부분인데, 연준 의장과 미국 하원 의원 간의 대화가 의심되면서 파월이 리플 설립에 관여했다는 소문이 촉발되었다. 2018년 회사 창립에 대한 리플 경영진의 비디오가 파월의 성명과 관련하여 온라인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7월에 페드 나우가 나오는데 또 역시나 ISO 20022가 쓰이면서 리플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또 연계가 되겠죠. 사실 하나의 음모론적인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미래를 봤을 땐 전혀 말도 안 되는 일은 아닐 거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일은 여러 가지 기사 내용 다루면서 여러분들께 리플에 대한 이야기 좀 해드렸는데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의 투자하시는 부분에서 타임 레버리지 실현해 주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DCA의 중요성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분산을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멘탈 케어에 집중하셔서 더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미래 투자, 가치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투합시다. 감사합니다.